아, 스튜어트 밀스 끝나고 잠깐 한두 번에 걸쳐서 이 페비안 소셜리즘이라고 하는 그 지적인 운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페비안 소셜리즘이라는 그 모임은 그 어떤 한 사람이 주도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지적인 운동이었어요. 뭐 웹, 쇼, 뭐 콜락 이런 사람들인데 이, 이 지적인 모임을 주도한 사람이 사실은 스튜어트 밀즈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밀즈한테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뭐 당시에 그 진부와 빈곤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그 허버트 조지 같은 아주 영국의 대단한 경제학자, 경제사상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영향을 줬고 그다음 프랑스의 꽁트 같은 사람도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지만 이 사람들이 뭐냐면 당대 여러 운동들의 사회주의 운동이 있었어요. 노동자 연맹, 사회주의 동맹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과격하고 폭력 혁명을 주장했던 반면에 이 사람들은 1800 뭐 한 80년대쯤 모여가지고 이제 굉장히 점진주의 운동, 개혁 운동, 입법 운동 이런 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상적으로 스튜어트 밀의 사상을 많이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1930년대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는데 아주 압도적인 기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1910년대, 20년대에 소위 왜 비버리지 보고서라고 아주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습니까? 뭐 영국이 처음으로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 구빈법이라고 그러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구할 건가? 그다음에 무슨 복지 체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어내는데 이 바로 페비안 이 소셜리즘에 속해 있던 지식인들이 대단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1945년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그 모임 그 협회를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노동자 동맹이라든가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한 10년, 20년 생겼다가 바로 없어졌는데 이 페비안 소셜리즘은 뭐 한 4, 50년을 계속 지속되면서 뭐 어떤 정당의 어떤 활동은 아니지만 영국의 복지 국가를 만들어내고 영국의 어떤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어떤 입법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준 지적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튜어트 밀즈를 끝내고 바로 독일 상황으로 가지 않고 제가 잠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음, 1883년에 소위 The Fellowship of New Life라고 하는 신생을 학회라고 하는 실천 지향적인 협회가 하나 만들어졌고 그것이 발전돼서 1884년에 런던에서 페비안 협회라고 하는 게 구성됩니다. 여기엔 주로 누가 모이냐면 중산층 지식인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사회민주주의 운동은 지식인 운동이에요. 독일은 전형적인 노동자 운동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노동자들이 혁명 투쟁하고 노동 계급 투쟁하다가 안 되니까 이 어떤 입법 투쟁이나 복지 운동으로 바뀌어서 그 주체가 노동자였다면 영국의 복지 국가의 탄생은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900년대 영국의 노동당이 만들어질 때 그래서 정권을 잡을 때 이 페비안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페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뭐 하여튼 웹이라고 하는 부부 이름이 웹 그다음 쇼 버나드 쇼 이런 사람들 아주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고 극작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고 실제로 자기 돈이 있던 걸 다 풀어서 같이 이렇게 공동 생활도 하고 그래요. 음. 그래서 이른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막시즘하고는 달리 영국의 자생적인 사회주의 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페비안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페비안이라는 말이 그 로마 시대 때 장군 이름 중에 그 파비우스라는 장군 이름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어디 카르타고인가 누구 침략을 로마가 침략당했을 때 그 사람 그 적은 숫자의 군대로 그 외적의 침입을 물리쳤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멀리서 온 그 외적이니까 식량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문을 닫고 싸우지 않고 그냥 기다렸대요. 뭐 6개월이고 1년을. 그러니까 저쪽에서 먹을 게 없어서 자기가 제풀에 쓸어서 졌다. 그래서 전쟁에서 로마가 이겼다. 그래서 파비안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파비우스가 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썼던 전술. 이른바 이제 지연 전술이죠. 공격 전술이 아니고 급격한 전술이 아니고 천천히 기다리는 전술. 그거에서 페비안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비안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점진주의, 그 다음에 폭력적인 혁명이나 전복이 아니고 입법, 합헌적인 입법 운동을 통해서 뭔가 노동자 복지를 만들어낸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요 당시에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1880년대, 아까 우리가 했던 대의제 정부로는 벌써 1860년대라 한다면
1870년대, 80년대에는 어떤 문제가 영국에 대두가 됐냐면 빈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중산층이나 상층부가 모든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슨 그 사회 문제를 사회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온 거죠. 나는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큰 문제에 왔다고 보는 겁니다. 한국 사회의 이 빈부의 격차, 아파트 값의 격차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중앙과 지방의 격차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한국의 진보와 보수가 둘 다 앞으로 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스튜어트 밀즈나 페비안 소셜리즘의 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100년 전인 영국의 경우이지만 한국 사회에 오늘날 주는 의미가 크다. 그래서 제가 이걸 살펴본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주로 중산층 지식인 운동이었는데 대학에서 뭘 배우고 뭘 가르쳐야 될지 하는 새로운 어떤 대학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된 사람들이 모였어요. 미리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교육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고 이건 사실 스튜어트 밀즈의 영향이 크죠. 개인을 교육을 통해서 발전시켜야 사회가 발전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막시즘하고는 전혀 다르죠. 막시즘은 노동자를 위한 거니까 노동자를 개혁하거나 무슨 교육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노동자를 위한 어떤 임금 체계, 생산 체계 이 제도만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의 사회주의 이 페비안 소셜리즘은 개인의 어떤 지적인 수준, 도덕적인 감수성 이런 걸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굉장히 실천적인 입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회주의 운동을 할 때 이렇게 강연집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게 이 페비안 그 소셜리즘이 1890년대 초반에 그 강연을 했던 강연집을 모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던 뭐 그 버나드 쇼, 시드니 웹, 시드니 올리비에, 그레이엄 윌러스, 애니 베춘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그 어떻게 경제를 운영하고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산업 운영은 어떻게 하고 인간에 대한 교육 도덕은 어떻고 이런 걸 아주 쓴 건데 이게 추상적인 책들이 아니에요. 이 책 대단한 책입니다. 이게 1890년대에 나왔고 뭐 이게 이제 판수를 거듭해서 1945년도까지 몇 판을 거듭해서 나왔는데 이게 다 구체적인 어떤 그 통계 자료, 현실적인 사회 통계를 인용하면서 오늘날 영국이 이렇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여준 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막스나 그런 그 나중에 베른슈타인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이념 투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영국의 페비안 사회주의들은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통계 수치를 봐라. 우리가 지금 몇 명이 지금 1년에 죽는다. 임금이 예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 이만큼 떨어졌다. 지금 우리가 인구 중에 얼마가 사망률이 얼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거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학교를 만든 게 뭐냐면 LSE라고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미라고 그 기든스가 지금 거기 있었던 학교인데 굉장히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학교 LSE 같은 걸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교육을 정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학문을 할 거냐 이런 거를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람들 중에 내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밀즈 이 밀즈라는 사람이 준 영향은 소위 웹 부부한테 영향을 크게 줬는데 이 사람이 주로 했던 게 이제 점진주의, 연대주의, 협동주의 이런 거를 사회주의 운동으로 가능했고 버너드 쇼한테 영향을 줬던 사람이 허버트 조지라고 이 진보와 빈곤이라고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가난한 사회가 진보할수록 왜 빈곤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이 빈곤의 원인을 어디서 찾을 거냐? 그게 이제 소위 지대 이론인데, 소위 이제 렌트 이론인데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렌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인 불평등을 평등하게 할 건가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 허브 조지고 그걸 쇼가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로 실천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고 꽁트의 프랑스의 사회학자 꽁트의 영향을 받은 건 뭐냐면 모든 실증적인 통계를 통해서 사회의 어떤 유기체 사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와 과학을 합쳐가지고 투쟁이 아니고 사회를 개혁하는 방식으로 사회라고 하는 게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사회가 더 우선시돼야 된다고 하는 사회 유기체설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착취 이론 말고 그 렌트 이론을 좀 봅시다. 이 렌트 이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페비안 사회주의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그 영향을 준 건데 뭐냐면 이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이제 그 사회주의 운동에서 막스가 했던 공헌이 뭐냐면
착취 이론이죠. 착취 이론. 그러니까 막스는 노동자가 받아야 될 그 어떤 임금을 자본가가 주지 않았다. 그게 착취다. 그걸 얘기하는 게 소위 이제 잉여가치설, 노동가치설인데 이 부분을 이런 착취론을 이 스웨비안 소셜리즘의 이 운동가들은 반대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좀 끊고 갑시다.